저는요, 어쩌지 못하는 소위 집콕 시절에서 자꾸 이 모바일 폰을 들여다보는 거나 이 텔레비전에 앉게 되는데 그 유혹을 좀 뿌리치고 책장에 있지만 미처 읽지 못한 책을 펼쳐드는 것도 꽤 행복한 일이어서 책을 좀 꺼내보시라는 뜻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딱히 볼 책이 없다면 지금 책방을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읽은 책 4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최근 신간은 아닙니다. 그냥 지리한 장마와 더위를 조금 잊게 할 만큼 매력적인 책이다. 물론 제 주관입니다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소위 클래식 음악 야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송사비 님이라고 한 분이 만든 책인데 우선 곡 해석이 뭐 하나도 어렵지 않아서 그냥 클래식하고 친해지고 싶은 욕망만 있다면 시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따로 음반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이 이 책에 펼쳐 보이면 그 장마다 이 QR 코드가 있어요. QR 코드를 여러분 모바일 폰으로 찍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 재생 프로그램이 이 노래를 그대로 들려 주실 수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음악과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시집입니다. 시집. 깜짝 눈이 쌓인 신새벽, 소낙비 얻어 누가 막 보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시작한 그 시인 박범신의 혼잣말이라는 시의 첫 구절인데 한 책 나온 지 한 5달 됐네요. 지난 2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 한쪽은 그냥 실제로 글씨 쓴 글씨 그대로고요. 한쪽에는 이렇게 인쇄체로 만들었습니다만 정말 하도 글을 이쁘게 잘 쓰셔서 박범신 체라 하는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쁜 글씨체보다 더 명징한 것은 시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간혹 이렇게 후다닥 하고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이 시를 읽어가 보면 아마 본인 스스로 신선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집치고는 정말 꽤 비쌉니다만 책도 역시 아주 잘 만들어서 소장하기도 좋습니다. 꽤 기분 좋은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요. 나는 미술관에 간다는 책입니다. 정말 우리 이 팬데믹 아니었으면 정말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여러 군데 뭐 박물관, 미술관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했을 때는 정말 최근에 본 책 중에서는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욕망이 많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나라 인쇄 기술이 최고란 얘기, 세계 최고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이 책에 담긴 이 그림의 이 인쇄는 거의 원작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 소개를 못했네요. 나는 미술관에 간다라는 책입니다. 김영애 님이 쓰셨는데요. 뭐 이분 설명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쨌든 굉장히 아주 어렸을 때부터 미술 교육을 아이들한테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책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교육적 효과까지 생각을 하고 물론 조금 두껍긴 합니다. 뭐 그러나 뭐 워낙 이렇게 그림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이 안에 있는 그림은요, 10개의 미술관을 돌아보시면서 이 책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옆에 두셨다가 그저 아무 시간에 아무 때나 찾아봐도 좋은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요, 신앙서적입니다. 영국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최고조에 이뤘을 지난 12월에 캔터버리 대주교 직전이죠. 지금은 딴 분이시지만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루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주교님께서 성서 묵상 혹은 피정을 위해서 아주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드신 책입니다. 이 책은 신간입니다. 지난 6월 달에 발간됐으니까 캔터버리 대주교는 따로 소개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캔터버리의 주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공회를 보면 거의 가장 대표적인 주교입니다. 우리는 수익권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여러 세계 교회 성공회 중에 가장 대표하는 교회다. 이런 정도면 그렇게 큰 틀림이 없고요. 이분이 우리는 워낙 은퇴하면 할 때까지나 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는 이 글 쓰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 관구장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다. 그래서 일찍 사임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로 돌아가셔서 학교에서 지금도 학생들과 그리고 저술을 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오히려 은총으로 이 다스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어둠 속의 촛불들입니다. 부제로는 코로나 시대의 신앙, 희망, 그리고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야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일어난 사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인간 존재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말씀드리거나 혹은 요즘 논란이 있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생각은 아니고요.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이게 누군가에게 일어난 사고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도 직접 경험한 겁니다만 제가 출근하는 경기도청 사무실 3층으로 출근하는데 3층에 확진자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층에서 일하는 전 직원들 모두가 다 조기 퇴근하고 방역을 다시 하고 난 다음에 하루 후에 그리고 다시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청은 좀 독특해서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시작해서 제 방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번 절차로 완벽한 소독과 또 오는 분들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이렇게 사전에 차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확진자가 하나 생기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일을 뒤차지하는 건 둘째쳐 놓고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경험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 방역을 좀 철저히 하고 거리두기 좀 철저히 해서 정말 말씀드리자면 이것만큼 백신만큼 효과가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이래야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겁니다. 정말 모든 친구들에게도 서운하리만큼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하시라고 믿습니다. 네, 이 장미와 폭염 그리고 확장되는 코로나 팬데믹의 한복판에서
나름 행복 찾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감염 확산으로 전시회 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개해드린 대로 좋은 노래, 책으로 잠시 즐거움을 누려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